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지금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중력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FMC보다 BOJ의 시선 집중,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6%, S&P 500 지수는 1.20%, 다우존스 지수는 1.58%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중력시장. 어제는 미국 재무부가 시장이 예상했던 8,520억 달러보다 줄어든 7,76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라면서 채권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올랐죠. 게다가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는데도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악재 해소인가 아니면 소규모 작전인가? 뉴스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과 유가 하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YCC를 0.5%에서 1%로 늘린다면 주식시장에는 악재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YCC 정책을 바꾼다면 일본 국채를 덜 산다는 얘기가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의 주식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은 중력시장입니다. 중력시장이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시장이고 좋은 이벤트 있을 때만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닝 기간입니다. 빅테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잠깐 올랐다가 다음날은 흘러내립니다. 10월에는 좋아질 것이라 마바라들은 얘기했지만 결국 10월에도 나스닥은 하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문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미국 정부는 3조 달러를 풀었고 앞으로도 더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 예정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칩스법, IRA법 등으로 정부 채권을 찍어 해당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미국의 고용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강한 고용은 강한 소비를 낳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가 오래 가면 대출이 많은 기술주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쇼크가 난다면 1등과 2등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차이가 약 5% 나는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 금요일이 중요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영웅이 되려면 멘토가 필요하다. 미치고 학구의 초공간이라는 책을 보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1차원은 선만 있는 세상이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축, 즉 X축과 Y축만 있는 면만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3차원은 X축, Y축에 Z축까지 있어서 부피가 있는 현재의 공간이 됩니다. 4차원은 3차원이라는 공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공간이죠.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을 보면 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에 삼각형을 그렸다고 칩시다. 2차원의 존재가 삼각형 안에 있다면 2차원의 눈으로만 본다면 삼각형 안에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 Y축은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차원의 눈으로 본다면 2차원에서는 없는 Z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축, Y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을 Z축으로 점프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가끔 종이신문에 그려진 미로찾기의 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점프를 해서 결승점까지 어려운 미로를 건너뛰어 Z축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현재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만 있고 미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지프 캠벨의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란 책을 보면 12단계 영웅의 서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험의 소환, 그 다음에 거부, 멘토, 문턱, 관문과 동지와 적, 영혼의 어두운 밤, 칼을 휘두르다, 귀로, 부활, 영웅의 금이 환영 등으로 끝이 납니다. 영웅은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주인공은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게 되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 멘토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멘토의 조언에 거부를 하지만 운명의 힘에 이끌려 익숙한 세계를 떠나 낯선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엘프 간달프를 만나게 되고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주인공 네오에게 제안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거짓의 세상에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네오는 파란 약이 아닌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오는 매트릭스라는 세상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 간달프와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는 멘토입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인공에게 모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운명의 틀을 스스로 깨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입니다. 우리는 멘토가 없기에 정면 돌파보다는 측면 돌파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모르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중국으로 중의사 유학을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사, 중국에서는 중의사입니다. 그 친구를 유학 가기 전에 만났었죠. 왜 중국으로 중의사를 따라가냐? 어차피 중의사를 따도 한국에서 한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니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길을 가다 중국으로 유학 간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 한약 도매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에서 중의사를 땄지만 한국에서 한의사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지만 아마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낸 그 친구의 부모님은 간달프와 같은 멘토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영웅의 서사에서 영웅은 모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캠벨은 삶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삶의 자유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으며 외국으로 갔다면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삶의 자유란 패배자가 될 수 있었지만 모험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험 소환 거부에서 끝이 나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멘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멘토는 대부분 부모, 일가 친척, 부모의 친구 등 가까운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인맥을 주변에서 찾을 수 없기에 멘토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멘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멘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가 되는 방법은 현재 AI와 같은 LLM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LLM 학습 방법이란 세상의 모든 텍스트, 영상, 이런 지식들을 때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융합되어 LLM 기반의 AI가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만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때려 넣어야 비로소 스스로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모험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멘토가 없다면 스스로 멘토가 됩시다. 그러나 멘토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은 모험을 통해 삶의 자유를 얻지만 멘토는 이세에게 영웅이 되라고 조언과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자신에게도 젊었을 적 자신과 같은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모험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지금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중력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